자, 일단 표현 대리라고 하면 뭐 이게 대표적이에요. 일단 갑이 있고요. 갑이 본인입니다. 본인.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했어요. 수권. 대리 권한을 주었다. 위임을 하였다. 자, 그러면은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럼 이제 대리 행위를 하시면 되죠. 자, 근데 갑이 수권을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거예요. 너 말 안 듣게 생겼다. 안 되겠다. 철회. 참 말 안 듣게 생겼네. 그럼 철회해버리면은 을은 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을은 이제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을은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는 거예요.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러니까. 갑이 네가 나를?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갑한테 수권을 얻을 때 받았던 위임장이 있었죠.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계약해버리죠. 처분해버리죠. 그래서 이전 등기 다 넘겨버리죠. 병한테 이렇게. 그러면 을의 행위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죠. 따라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 효력 없는 거. 효력 없는 거죠. 무효니까요. 무효. 무권 대리 무효 맞습니까? 네, 무효죠.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유효로 만들 건지 무효로 만들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을 통해서 이거를 유효 만들지 무효 만들지 결정하겠죠. 여기서 상대방 측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을이 무권 대리라는 거를 전혀 몰랐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지. 왜냐하면 을이 위임장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바라봤을 때는 을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러니까 너 책임지라는 거죠. 위임장 관리 똑바로 안 한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표현 대리예요. 책임져. 네가 책임져라. 상대방이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네가 받으셔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효돼 버리는 거예요. 효력이 유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겠죠. 이런 제도를 표현 대리라고 해요. 표현 대리. 자, 첫 번째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소속이다 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표현 대리가. 자, 근데 문제는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주장을 하고 표현 대리라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유효를 주장, 무효를 주장,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표현 대리죠.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유효로 만드는 거죠, 표현 대리는. 안 헷갈리세요? 원래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표현 대리는 유효로 만드는 거라고. 근데 표현 대리는 유권이라고 무권이라고. 무권이라 겁나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세요? 방금 제 말 때문에 헷갈리게 됐죠, 이제 그죠? 방금 제 말 때문에 헷갈리게 됐죠. 자, 그럼 상대방 측에서 본인한테 책임 물을 때, 야, 너 책임져라. 책임 물을 때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을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이거죠. 얘가 위임장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는 대리인이 맞고 얘는 대리인이 맞고 따라서 너 책임져. 이게 유권 대리 주장하는 거죠. 근데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한다는 건 야 물론 그래 을이 무권 대리는 맞지만 얘가 대리권이 없는 건 맞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을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잖아. 그러니까 너 책임져. 이게 표현 대리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본인한테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같은 주장이에요? 다른 주장이에요? 에? 다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유권이니까요, 무권이니까요. 이거는 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권 대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 주장이라는 거죠. 유권 대리 주장과 표현 대리 주장이. 그럼 상대방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주장하면 유권 대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나 철회했다. 나는 분명히 철회했다. 따라서 얘는 무권이다. 라는 것만 갑이 밝혀버리면 병은 패소하죠. 병은 패소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 주장하면요. 왜냐하면 을은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을은 무권이니까 유권 주장하면 병은 패소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승소하려면 뭐를 주장해야 돼요? 요거 주장하셔요. 요거를 주장해야 승소하죠. 병이 유권 대리를 굳이 주장하면 병이 유권 대리 주장하는 거죠. 눈치 없이. 그럼 판사님이 병한테 가가지고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바보야. 이거 하지 말고 네가 이기려면은 요거 주장해야지 요거. 라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죠. 즉 표현 대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했을 때만 법원에서 고려한다는 것이죠. 굳이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대리는요. 자 문장 보자. 1번.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본인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주장을 해야 돼요. 직권 고려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 안 알려줘요. 2번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과실상계 그거 안 된다.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퉁칩시다. 그거 안 됩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자 3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 대리 주장하는 거하고 표현 대리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정반대 주장이니까. 포함돼 있다고 포함 안 돼 있다고? 포함 안 돼 있다고. 표현 대리 무권이에요.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무가 있죠. 여기 잘 보면 무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무가 여기 이렇게 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무권 대리라는 거죠. 표현 대리는. 죄송합니다. 자 표현 대리 종류 세 가지예요. 자 오른쪽에 2번, 3번, 4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소멸 후 표현 대리, 이렇게 세 가지죠. 자, 먼저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자, 수여 표시는 이거죠. 자,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병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약속 장소 가면 을이 있을 거야. 을이. 그럼 얘가 내 대리인이거든. 내가 얘한테 수권을 했단 말이야. 수권을.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으니까 을이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너는 그냥 을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면 돼. 그래서 병이 을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럼 병은 당연히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약을 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수권한 적 없어. 얘는 대리인 아니야. 이러시는 거죠. 병이 황당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갑은 병에게 내가 을에게 수권을 했다는 걸 표시했죠. 수여 표시. 네가 수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을이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을이 대리인이 아님을 난 전혀 몰랐고 난 잘못 없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라고? 아니, 본인 네가 책임지라고. 너 책임져라. 요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갑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죠? 병이죠. 자, 상대방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자, 타인은 을이에요. 을.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라는 걸 표시한 자. 이 자가 갑이죠. 이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상대방과 타인의 법률행위, 을과 병의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너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인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해서 가면.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위임장 교부나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 직함 사용,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것들도 수여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수여 표시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는 수권 자체가 없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것이어서 125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5조가 적용되려면 내가 대리권을 줬다, 수권했다는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는 수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내려가시면, 자, 권한을 넘었다는 건 일단 을이 대리인이 맞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맞죠. 에? 자, 갑이 을한테 이랬던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저기 내 빌라 저기 수권할 테니까 임대차 해라고.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을한테. 그럼 을은 갑한테 위임받은 그 권한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임대차를 해야죠. 가서 임대차를. 하라는 임대차는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싹 팔아버리는 거죠. 매각을 해버린다. 이거를 매각을 해버리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임대차를 할 수 있던 권한이었는데 을이 가진 그 권한이 넘었죠. 지금 넘어서 대리 행위한 거죠. 이게 바로 월권이죠. 월권. 이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한 넘은 표현 대리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죠. 권한이 있어야 넘죠. 맞아요. 권한이 있어야 넘잖아요. 이 권한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 기본 대리권을 넘어섰을 때 이 126조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26조가 적용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자, 보죠. 1번.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본인은 책임이 있다.
자, 이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기본 대리권에 해당하는 권한들 나와 있습니다. N가는 거 다 포함돼요. 임의 대리도 포함, 법정 대리도 포함, 복대리, 일상가사대리, 표현대리권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3번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행위는 기본 대리권하고 동종 유사한 것일 필요가 없다.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해도 권한을 넘은 건 넘은 거죠. 그대로 적용된다. 자, 5번입니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다. 성명을 모용한 것 자체가 대리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이 대리인이, 얘가 대리인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리인인 것처럼 해야 되죠. 매각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 것처럼 해야 되죠. 즉 현명이 있어야 돼요. 표현 대리 적용되려면. 나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매각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입니다. 라는 거 현명해야 돼요. 이렇게 현명이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그래야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근데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다는 건 대리인인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성명 모용한 건 누구인 것처럼 했다는 거죠? 본인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하셨다고요. 대리인인 것처럼 하신 게 아니라. 그럼 현명한 거, 현명 안 한 거. 현명 안 한 거죠, 이러면. 대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 따라서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인 것처럼 하시면은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6번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뜻하고 이는 대리 행위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대리가 밑에 나오는 소멸 후 표현 대리죠. 자, 1번에 보시면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려면은 상대방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반대해서 가면. 그러니까 이 소멸 후 표현 대리는 원래 대리인이었던 자가 원래 대리인이었는데 철회했으니까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근데 걔가 대리행위 하면 소멸 후 표현 대리죠. 이때도 역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다 필요하죠. 125조, 126조, 129조 다 마찬가지예요. 자, 2번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했다가 소멸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 3번입니다. 복대리인 선임했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시킨 경우도 표현 대리 법리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소멸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었죠. 이러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6조가 적용된다. 자, 다음 유동적 무효 보죠. 자, 이제 뒤로 가시면은 논점 1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자, 갑과 을 사이에서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허가구역, 허가 받으시라는 거죠. 자,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역 안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을 통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돼요. 예? 허가 받으면은 소급해서 유효되죠. 소급 유효. 자, 근데 반대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관할 관청에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불허가 처분. 허가가 안 난다. 이러면은 뭘로 확정돼 버리고 무효 확정돼 버리죠. 무효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허가가 떨어지느냐, 허가가 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뭡니까? 달라지죠, 효력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라고? 예,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자, 1번에 보시면 확정 사유들 나오죠. 자, 1번에 확정 무효되는 사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허가 처분 떨어졌을 때죠. 허가가 안 났어요. 무효. 자, 니은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처음부터 허가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러면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중간생략 등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요?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잖아요. 단속 규정이어서. 다만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면 뭐가 돼요? 그럼 무효돼요. 그게 유명한 표현이 있었죠. 그게 바로 허중무죠.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무효. 네? 허중무. 자, 디귿이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했다. 저희는 허가 신청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리을 조건의 불성취. 조건 자체가 불성취가 되면 허가를 받았든가 못 받았든가 조건 때문에 무효되는 거죠. 불성취됐으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확정 유효가 되는 사유는 가장 깔끔한 게 허가 받았을 때. 그리고 니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죠. 디귿은 재지정이 안 됐죠.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유효된다는 거예요. 확정 유효.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유동적 무효도 엄연히 유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왜 무효예요? 왜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무효니까. 에? 아니, 유동적 무효는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 맞아요? 네, 무효예요. 무효. 질문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요. 아니 선생님 왜 유동적 무효가 무효입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무효니까. 저기 무효죠. 무효니까. 그죠? 무효니까. 그죠? 저는 이제 겉으로 웃고 있죠. 그렇게 질문하시면. 겉으로는 저는 웃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무효. 그죠? 무효니까 무효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자, 갑과 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가 있는 거 없는 거죠.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둘 다 채무가 없는 거죠. 왜 둘 다 채무가 없어요? 무효니까. 둘 다 채무가 없으니까 야 빨리 이행해라. 돈 갖고 와라. 물건 넘겨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이행 청구 안 되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행을 안 하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아니 왜냐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법률행위가 유효인데 이행을 안 하면 그게 채무불이행인데 지금 무효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효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안 됩니다.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 있어야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되는가 안 되는 거? 안 되죠.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어서. 1번 효력은 없는 것이다. 2번 계약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 없다. 3번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번입니다. 허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조건부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죠? 무효니까. 무효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른쪽 3번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협력은 해야 돼요. 협력 의무는 있다. 아니 일단 무효지만 허가 구역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뭐는 하셔야 되겠어요? 허가 신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해야 되죠. 관할감청 같은 신청해야 되죠. 이거 신청하려면은 둘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돼. 협력하시라고 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근데 협력 의무는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된 의무가 아니라 이거 무슨 의무죠? 부수적인 거죠. 그죠?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주된 의무가 아니다.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수적인 거여서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협력하라고 하는데 협력 안 합니다. 위반합니다. 그러면 이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과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해요, 못해요? 해제 못하죠. 주된 채무를 위반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부수적 채무 위반했다고 해서 해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있긴 있는 거니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3번이지 않습니까? 협력 의무.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2번, 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해제는 할 수 없다. 밑에 4번 계약금.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도 해제가 안 되고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도 해제가 안 되지만 걸었던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 계약금 해제라는 거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계약금 가지고 그러니까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이렇게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금 줬으니까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을이 갑상대로 해서 줬던 저 계약금 있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일단 허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셔야죠. 그죠? 계약금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일단 끝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시험 칠 때까지 해봐야죠. 중간에 저기 포기하면 안 되죠.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확정 무효가 됐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은 이 경우는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확정 유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확정 유효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확정 유효가 됐으면은 계약금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너 중도금 줘야죠. 이제 유효됐으니까. 맞습니까? 유효됐으니까 확정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2번 확인하세요. 허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다. 허가 신청하고 기다리세요 이 말이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5번에 기타 효력이요. 유동적 무효 상태 있을 때 그 계약 안에 비진위 표시나 통정이나 아니면 밑에 줄에 차고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는 허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거랑은 무관하게 무효를 주장하거나 비통을 원인으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사강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번 허, 중, 무. 2번은 허중무예요. 3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매매 계약상 의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상 의무는 주된 의무지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부수적 의무지 않습니까? 따라서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 이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협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논점 14번으로 갑니다. 무효로 가죠. 무효. 자, 무효 효과를 먼저 보면요. 무효는 일단 효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행 안 하셔도 되죠. 2번 이행 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행 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행한 후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일 때. 반사회적 법률 행위일 때는 이미 이행해버리면은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죠. 2번하고 3번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원칙. 무효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3번은 예외적인 거예요. 만약에 무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면은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돌려달라고 못하죠. 2번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무효죠. 절대적 무효. 자, 근데 비교해서 이번에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무효죠.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죠. 상대적 무효는요. 이때 이거 소급해요, 소급 안 해요? 네? 자, 이번에 추인 이거 소급하는 거, 소급 안 하는 거. 네? 배고프죠, 그죠? 배고프죠. 자, 이거는 소급 안 해요. 소급 안 합니다. 그때부터 유효예요, 이거. 이 유효는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배고프죠, 그죠? 예.
일단 이때까지 본 이 유동적 무효요. 무권 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적 무효. 이거는 무권 대리를 생각하시면 된다. 아까 봤던 거, 무권 대리. 자, 여기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죠? 무효였는데 유효가 되죠.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입니다. 근데 상대적 무효를 유동적 말고 상대적 무효를 여기서 추인을 하면 역시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추인을 한 그때부터 추인한 그때로부터 유효가 돼요. 소급효가 없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효가 되는 것도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되는 거예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으면 왜 소급해서 유효되느냐? 그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유효되는 거예요. 자, 이때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뭐랑 뭐밖에 없어요? 비진이 통정. 비진이에서 무효하고 통정에서의 무효하고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유동적 무효는 무권 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두 개밖에 없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는 거죠. 자, 3번에 나오듯이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야. 자, 3번 일부 무효라는 것도 있고 전부 무효라는 것도 있죠. 원칙적으로는요. 내용의 일부분이 무효면 싹 다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 다 무효예요. 2번입니다. 예외적으로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 자, 첫 번째 요건 분할 가능성. 자, 그리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는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적 의사. 분할의 가능성과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로 남습니다. 밑에 4번 무효행위 추인. 여기 4번에서의 이 무효는요. 상대적 무효예요. 유동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 무효예요. 139조입니다. 이 4번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그러면은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번 이때 추인은 무효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무효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알고 해야 돼요. 3번입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그때부터 유효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아요. 4번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는 거죠. 이것도 추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유효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반사회나 불공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밑에 5번에 무효행위 전환. 전환이 뭔지는 몰라도 된다 그랬죠. 전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 2번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요거죠.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한 거죠. 자, 다음 논점입니다. 취소로 가죠. 취소 사유는 총 4가지죠. 아까 했죠.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이요. 민법에서 이 착사강제 빼고는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취소 사유가 더 있어요, 민법에서는요. 더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민법에는 없어요. 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착사강제밖에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더 없어요. 범위가 넓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민법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민법에. 민법 더 있죠. 그죠? 친족 상속법도 있고.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시험 범위도 아닌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착사강. 요 착사강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무슨 취소라고? 상대적 취소라고.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니까 선의 제3자 보호받죠. 자, 그러나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요 취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역시 착사강제죠. 착오하신 분. 피사기자, 피강박자, 사기강박을 당하신 분들. 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3번이요. 법정 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4번에 보시면은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얻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수권이 있어야 수권이 없어도 취소권이 있고, 임의 대리인은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행사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고 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거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하셔야 돼요. 자, 밑에 4번입니다. 효과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되죠.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이때 각 당사자가 돌려줄 그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죠. 네가 돌려줘야 나도 돌려주지. 반환의 범위가 다르죠. 선의는 현존한도에서, 악의는 전부 다 반환. 이때 제한 능력자 특칙 있죠. 리을.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그냥 현존 이익만 반환하시면 된다. 이때 유흥비는 현존 이익이겠어요? 현존 이익이 아니겠어요? 유흥비. 현존 이익이에요? 아닙니까? 현존 이익이 아니죠, 유흥비는. 그죠? 유흥비 현존 이익 아니에요. 유흥비는 다 술 마신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다 소화돼서 다 저기 사라졌죠. 그러니까 유흥비로 써버렸으면 이거는 현존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을 안 해도 돼요? 반환을 안 해도 돼요, 유흥비는요. 근데 생활비로 지출했죠. 이거는 현존 이익입니다, 생활비는요. 생활비는 살림살이 산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뭘로 써버려야 돼요? 유흥비로 써버려야죠. 그래야 반환을 안 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유흥비로 다 써버려야죠. 다 술 마셔야죠. 그죠? 술은 나쁜 거잖아요. 술은 나쁜 거. 그러니까 빨리 마셔서 다 없애버려야죠. 나쁜 거니까. 그죠? 자, 내려가세요, 밑으로. 자, 5번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이게 바로 취소권 포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그럼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게 뭐죠?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 그죠?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또 뭐를 당한 법률행위? 사기당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강박을 당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착사강제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그거를 추인하겠다는 거죠. 즉 법률행위를 효력을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유효로 만들려면 취소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로 냅두려면은 취소권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같은 말로 취소권 포기라 그래요. 취소권 포기. 자, 갑이요. 땅을 팝니다. 을한테 땅을 팔아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죠. 자, 근데 갑이 을한테 팔았던 그 땅이 2억짜리 땅이에요. 2억짜리 땅인데 갑이 을한테 사기쳤어요. 갑이 을을 기망을 하였다. 그래서 을이 이 2억밖에 안 되는 땅을 10억에 매수했어요. 이 바보가 10억에 매수해서 기획부동산에 당했죠. 네? 사기당했다. 그러면 을이 이 땅을 10억에 매수해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받으셨다. 근데 일단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유효죠. 하지만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을은 뭐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해서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거죠. 10억에 샀는데 땅값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에? 땅값이 올랐어요. 에? 얼마로 올랐냐면은 20억으로 올랐죠. 땅값이. 미쳤죠. 20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땅값이 20억이 됐으니까 을은 취소권 행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 취소권 행사 안 할래. 나 포기할게, 포기.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법률행위를 뭘로 가만히 냅두겠다고? 유효로 냅두겠다는 거죠. 유효로 하자. 야, 유효로 확정 짓자. 야, 사기 쳐줘서 고맙다. 사기 쳐줘서 고맙다. 이러잖아요. 취소권 포기해버리죠. 자, 만약에 땅값이 안 오르면 을은 취소권 행사를 하겠죠. 취소권 행사를 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 취소권을 포기하면은 유효로 확정. 그러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사기를 당해서 한 이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왜냐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거냐 포기할 거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확정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 취소권 행사 안 할게.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취소권 포기가 추인이라는 거죠. 유효 확정시키는 거. 자, 보죠. 1번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 포기다. 2번입니다. 추인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돼요. 확정 유효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이 추인을 하려면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해야 돼요. 알고. 4번이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돼요. 취소 원인. 이 취소 원인이 뭐죠? 취소 원인? 뭐 때문에 취소하는 거죠? 이게 취소 원인이에요. 취소 원인이에요. 이게 뭐가 되고 나서 추인하라고? 종료되고 나서 추인하라고. 취소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그럼 차고가 언제 종료가 돼요? 차고가 언제 끝나죠? 아, 이거 차고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차고를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차고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요. 아, 차고였구나. 하지만 나는 취소를 하지 않겠다. 나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사기는 언제 끝나요? 깨달았을 때. 아, 이거 사기당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사기당하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깨닫지 못하시면. 그러니까 깨달으시면 사기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럼 추인할 수 있어요. 강박이 끝나는 거 뭐 이해되시죠? 강박 상태가 끝났을 때. 다 두드러 맞고 집에 갈 때, 그죠? 종료. 그러면 제한 능력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한 능력은 언제 끝나죠? 그렇죠. 능력자가 돼야 끝나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은 성년자가 돼야 끝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고 한다면은 그 미성년자가 추인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 성년자 되고 나서, 능력자 되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이다. 만약에 그 제한 능력자가. 이분들은 이제 아프신 거잖아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럼 이분들은 언제 능력자가 돼요? 이분은 언제 능력자가 되죠?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럴 수도 있잖아. 평생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피성년 후견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능력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 특히 이 피성년이나 피한정 후견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추인을 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능력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상태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제한 능력자들은 그들의 뭡니까?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가 있죠.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해줄 때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예외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는 거는 제한 능력자 보호하는 거죠. 얘도 너도 취소 원인 끝나고 추인해라. 그럼 저는 원인이 안 끝났는데 어떡합니까? 추인 못해요. 추인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 규정 둔 거예요. 자, 4번 확인하세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요. 법정 대리인. 예외적으로. 자, 오른쪽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추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인한 걸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추인 사유가 총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을 때, 이행을 하신 거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을이 취소권자지 않습니까? 2억짜리 땅을 10억에 매수했거든요. 을이 사기를 당하셨죠. 근데 이때 사기를 당한 을이 야, 여기 10억 가져가라. 10억 주는 거죠, 을이. 왜 10억을 주는 거예요? 땅값이 20억 됐으니까 10억 주는 거죠. 야, 10억 갖고 와라. 라는 거 자체가 취소권 행사
하겠다는 거, 추인권 행사하겠다는 거. 자, 갑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얼마의 매매계약 체결? 딱 2억짜리 땅을 얼마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10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요. 10억에 매수하기로. 근데 땅은 얼마짜리 땅이라고요? 2억짜리 땅이라고. 2억짜리 사기당한 거죠. 근데 땅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올랐다고요. 20억으로. 그럼 땅값이 20억으로 올랐으니까 여기서 을이갑한테 야 10억 가져가라. 10억을 갖다 줘버린다라는 거는 취소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 취소 안 할 거라는 거죠. 유효로 냅두겠다는 거죠. 추인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정 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을이갑한테 야 땅 가져와. 빨리 땅 가져와 나한테 빨리. 이게 이행을 뭐 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하는 거죠. 을이갑한테 땅 가지고 오라는 것 자체가 취소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 취소 안 할 거라는 거죠. 유효로 냅두자는 거죠. 계약을 그대로 끌고 가자는 거죠. 이게 니은이잖아요. 이행 청구. 자, 디귿 경계. 경계라는 건 당사자들이 계약서 고쳐서 다시 쓰는 거예요. 합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했다. 유효로 냅두자고 합의했다. 리을의 담보 제공. 야, 내가 10억은 없고, 내가 10억은 없고, 내가 10억짜리 상가 있거든? 야, 상가 가져가라. 그럼 을이 돈으로 준다, 담보로 준다? 담보로 주는 거잖아요. 에? 취소할 거다, 취소 안 하고 냅둘 거다. 취소 안 하고 냅둘 거라는 거죠. 담보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세요? 이것도 법정 추인이라는 거죠. 상가로 줄게, 상가로. 미음, 권리 전부나 일부의 양도. 자, 지금 현재 을이 10억에 매수했고, 그러면 을은 이 땅을, 이 10억짜리 땅을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땅을 갑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땅 받을 권리. 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권리를, 땅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뭐 하셨다고요? 양도했다고. 병한테 넘겼다고. 땅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이렇게 딴 사람한테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이 채권을 없애려는, 채권을 가만히 냅두려는 거다. 가만히 냅두려는 거죠. 냅두려는 거.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 취소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법정 추인. 자, 비읍은 강제 집행이죠. 너 빨리 땅 안 가지고 오면 네 집하고 다 경매 때린다. 이거 빨리 이행하라는 뜻이죠.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이, 경, 담, 양, 강 이 6가지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2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니은의 이행 청구하고 미음의 권리 양도하고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죠. 상대방이 갑이 을한테 백날 첫날 야 빨리 10억 가지고 와라. 10억 줘. 라고 청구해도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다. 자, 3번 확인하세요.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으셨을 때, 자, 권리 양도를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권리 양도했을 때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뒤에 나오는 조건 기한부터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